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을 통해서 얻은 행복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네, 9월 말에 접어드니까 정말 전형적인 우리의 가을 하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천고마비의 계절,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아주 건강한 가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유럽 아드리아해 일주행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D+1일 크로아티아 매혹의 수도 자그레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레브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네, 제가 그 전체적인 유럽 발칸반도 아드리아의 일주여행 코스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구간별로 하나하나 쪼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코스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여행객도 세우고 준비를 해서 항공기를 타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입성했던 것까지가 첫 번째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설명해 드릴 거는 크로아티아 북서부 여행, 자그레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서부 쪽으로 쭉 이스트라 반도까지 여행하는 얘기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로아티아를 지나서 슬로베니아와 오스트리아 서부 지역을 여행한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스트리아에서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지역으로 입성을 해서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으로서 로마에서 나폴리, 소렌토, 아말피를 거쳐서 이탈리아 남동부 지역이죠. 바리와 알베로벨로를 보고 하는 전체적인 남부 지역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는 그 바리라는 곳에서 크로아티아 남부에 있는 두브로브니크로 페리로 넘어가서 몬테네그로 등 일부 발칸 국가들을 거쳐서 자그레브로 다시 가는 여행 얘기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아드리아해를 일주하는 여행이고요. 다시 서쪽으로 가서 스위스 일주를 한 후에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전반적인 코스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여행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 코스고요. 이 코스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자그레브부터 시작하는 크로아티아의 북서부 지역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설명드리면요. 자그레브에서부터 남쪽으로 라스토케, 그 다음에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지나서 서쪽으로 니에카를 거쳐서 풀라라는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이 아주 아드리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유명한 이스트라 반도가 되는데요. 풀라를 시작으로 해서 로빈, 포레치, 모토분, 피란까지. 피란은 크로아티아가 아니죠. 여기는 유일한 슬로베니아가 아드리아에 나올 수 있는 창구 항구이기도 합니다. 피란까지 가는 지역이 이제 두 번째 코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얘기 자그레브입니다.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수도이죠. 이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지역이 산악 지역이기도 한데 메드베드니차 산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며 저 북쪽에서부터 흐르는 다뉴브 강이 이렇게 쭉 흐르는 지루가 이제 시바 강이 있는데요. 그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동네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자그레브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길게 돼 있는 튜브 모양의 국제공항 청사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자그레브라는 그 동네 또 크로아티아가 정말 이제 막 솟아나는 현대화된 도시로 변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건축물이었어요. 아주 인상이 아주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첫 숙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에어비앤비 숙소였는데 아주 잘 골랐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크로아티아의 서민들의 주택에서 저희들이 하룻밤을 잤거든요. 그래서 자그레브인들의 그 모습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한옥에서 잔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그레브 숙소에서의 첫 아침 식사는 뭐 제 모습에서도 알다시피 이렇게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 된 아주 부시시한 모습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니까요. 짐도 제대로 풀지 않고 식사 준비를 했는데요. 그 유명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크로아티아의 마트 체인이 바로 콘줌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콘줌이라는 곳을 우리 바로 집 건물 옆에 바로 콘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간단한 이렇게 식사거리를 사서 이렇게 즉석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래서 간단한 빵과 바나나, 그 다음에 야채와 과일, 그리고 이제 그 계란, 이렇게 해서 간단한 어떤 그 건강식을 준비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가져갔던 맥심, 삼박자 커피도 없앨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첫날인데 뭐 우리를 반기는 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도슬비가 쭉쭉 내리고 시내 도로를 아침 일찍 우리가 출발해서 그런지 이른 아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유난히 한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낯설음이랄까요? 이게 양옆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주차되어 있는, 촘촘히 주차되어 있는 작은 차들, 좀 새로운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도로 양옆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2층 내지 3층의 벽돌 집들, 특히 그 색깔들이 베이지색 톤이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간간히 아침 출근하는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이곳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그런 자그레브에서의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오늘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그레브 숙소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가서 구도심 지역이죠. 자그레브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자그레브 대성당을 먼저 본 다음에 바로 그 앞에 있는 돌라치치 시장, 그 다음에 반 옐라치치 광장을 거쳐서 자그레브 기차역 쪽을 지나면서 다시 자그레브 대성당과 마주보고 있는 성마르카 교회까지 이렇게 들리는 일정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들린 곳이 바로 자그레브 대성당 전망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그레브 성당이 바로 다가서는 것보다는 전망대에서 성당과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도심의 모습들, 구도심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지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그레브 대성당인데요. 이거는 정말 가장 자그레브에서 유명한 건물로서 카톨 언덕이라는 약간 높은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그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무려 105m 정도,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성당 광장에는 이렇게 황금색의 성모 마리아 상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데요. 유난히 그 황금색의 동상이 아주 눈에 돋보이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대성당 주변을 찍은 영상인데요. 성모 마리아 동상이 비를 맞으면서도 그 황금빛을 정말 하루 잘 발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비되는 그 회색의 그 하늘색과 잘 대비되면서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그 종탑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른쪽의 종탑은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쯤 그 공사를 마치고 이 갑옷을 벗어 던지고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원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자그레브 대성당 입구와 내부의 모습인데요. 뭐 입구부터 정말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아주 품위가 느껴지는 그런 대성당이었고요. 유럽의 성당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이죠. 아주 높은 곳에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이렇게 걸려 있고, 또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창문으로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잘 새겨져 있었으며, 또 내부에는 아주 정교하게 꾸며진, 그리고 조각들과 어떤 그 성인들의 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에 좋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신도들이 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가볍게 크로아티아에서의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 여행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대성당 안에 있는 조각품이었는데요. 이게 예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못 박혀 죽이시는 모습인데요.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섬세한 조각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인상이 실제 그 당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형상이나 또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그 모습, 그리고 왼쪽 죄수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좀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현상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인상 깊었던 조각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왼쪽 맞은편으로 올라가면은
자그레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죠. 성 마르카 교회를 저희 들렸는데요.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이 체크 무늬 바탕의 지붕으로 된 건축물. 이게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이게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게 왼쪽에 약간 파란 문양이 있는 거는 크로아티아의 국가 문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약간 붉은 자줏빛 색이 있는 문양은 자그레브 시를 상징하는 문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모자이크 장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마치 그 뜨개질로 술을 뜬 것처럼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를 너무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정감이 가는 이게 술을 놓는 것처럼 만든 그런 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쓰고 인증샷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밖에서 찍었던 영상인데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도 이 모자이크 문양은 변함없이 아름다운 색깔을 그대로 자랑하고 있었어요. 정말 조금도 변색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교회 내부에 그 화려한 벽화나 프레스코화가 전시되어 있어 더욱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쓰고 가이드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는 여행객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장면은 다시 한번 그 당시를 추억하게 하는 그런 멋진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성마르코 광장에서 오른쪽 길로 약 한 50m 정도 내려오면 이런 이제 길가에 터널이 뚫려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스톤 게이트라고 합니다. 저의 그 뒷모습 쪽으로 보이는 이 철 창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육중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금장식으로 이렇게 왕관이 있는 이 지역인데 과거 중세 시대 여기에 그 자그레브 시내에 큰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건물들이 다 타버렸는데 이 창살 뒤에 성모 마리아의 상이 있었는데 유독 이 건물 이 지역만은 하나도 타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재를 다 끄고 나서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와서 정말 성스러운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도 전국 각지 세계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지역을 찾는 성지로서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성당 앞으로 조금 내려오면 돌라치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바로 이제 전통적인 아주 전형적인 크로아티아의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자그레브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자기가 직접 재배하고 기른 채소나 과일들을 가져와서 아주 직판을 열린 직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 좌대는 좀 비어 있었지만 아직도 빗속에도 아주 빼곡하게 농부들이 그 농산물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저희도 여기에서 딸기 한 상자 너무 튼실하고 아주 잘 익은 딸기를 하나 샀는데 저는 이 딸기보다도 이 딸기를 저희들한테 봉지에 담아서 건네주는 이 아주머니의 인상 너무 자애롭고 자상하지 않습니까?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한 컷 찍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엄마를 연상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생각이 다시 솟아나네요. 그리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반옐라치치 광장이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장군이 이분이 이제 반옐라치치인데 기마상에 칼을 들고 높이 서 있는 그런 곳을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이 곧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지하철이나 철도가 있는 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옐라치치 광장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곧 크로아티아 국민영웅인 반옐라치치를 모신 곳이고 자그레브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옐라치치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이 크로아티아 지역을 점령했던 중세 시대에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정말 큰 업적을 남긴 유명한 장군이라고 해요. 크로아티아에서는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그런 분이고요. 이 지역에 이제 기차역과 전철역이 있어가지고 정말 도심이고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이제 그 자그레브 도심을 둘러보는데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건물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국립극장인데요. 이게 얕은 게 노란색과 약간 초록색이 대비되는 그런 지붕이 모습 그리고 정교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는 어떤 예술적인 어떤 건축물의 모습 이걸 보면서
크로아티아인들이 그 정말 수준 높은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고요. 그 정말 인상 깊었던 건물이고요. 바로 그 뒤에 있는 또 크로아티아 아트콩의 박물관을 보면은 이렇게 파스텔 톤의 은은한 이 노란색과 약간 주황색의 이렇게 황토빛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잘 색감이 아주 고즈넉하게 돼 있으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조각과 같은 그런 건물. 이걸 보면서 크로아티아인들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과 어떤 높은 건축물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자그레브를 이렇게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그레브 여행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D+2일 우리가 흔히 아는 물레방아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죠. 라스토케 마을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죠. 그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